여기까지 볼게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잘 보셨죠? 이게 캠프 방식의 학생들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틀어주고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쓱 있다가 시험지를 줍니다. 이렇게. 자, 이 친구는 등급이 몇 등급이었을까요? 맞춰보세요. 그냥 찍어보세요. 딱 관상을 딱 보고, 관상은 과학이잖아요. 몇 등급이었을까요? 고등학교 때요. 이 친구 세종 같은 경우에는 전교생이 아시죠? 80명 근처 있습니다. 자, 몇 등급? 찍어요. 3등급. 한 명만 더. 4.1? 이 친구 1.9였습니다. 자, 1.9였습니다. 1.9면 무슨, 1.9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신가요? 서울대 의대 썼다. 붙어요, 떨어져요? 붙습니다. 이 친구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종 활동 전형으로 갈 거기 때문에 2.4까지 붙어요. 이 친구 전교 1, 2등이었습니다. 거의. 네. 이 친구가 의대를 선택을 안 했죠. 내용이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그런 친구였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이런 이제 세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목자사, 과고로 분류를 하는데 이 학교가 의대 가기에 유리한 점을 서술하시오. 왜 유리할 것 같나요? 정확히 말하면 무조건 유리하다는 아니고 유리한 점이 있다예요. 자, 어떤 점에서 유리할 것 같나요? 이 친구가 하는 말 속에서 정답이 있었는데? 자, 공부만 하는 학교예요? 아니죠. 학교에서 막 시켜요? 아니죠. 지들이 알아서 뭔가를 만들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그대로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굉장히 비교과도 탄탄해지고 이수하는 과목 자체도 생활기록부 애들은 화학은 화학도 이수했다고 쓰이지 않아요. 뭐라고 쓰여요? 고급화학이죠. 일반화학, 실험 이런 식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학종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영재학교도 포커스가 있겠지만 주로 의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살짝 지나간 귀염둥이는 제 아들입니다. 반갑습니다. 화학을 가르치는 김훈이라고 합니다. 설명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어떻게 하다가 잘 나와가지고 찍게 되었고요. 이건 실제 아이들이 몇 주 전에 수업한 사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의치학. 약까지 붙인 이유를 아시는 분? 원래는 여기 약이 안 붙어 있었어요. 왜 붙었을까요? 약대부터 이제 뽑으니까. 그럼 몇 명? 전국에서? 여기까지 알면 진짜 인정해 드릴게요. 자, 첫 해 몇 명 뽑는 거 대략? 1000명, 1000명. 의대 몇 명? 2000명. 그리고 합해서 몇 명? 약 3000명. 서울대 하나가 생기는 거죠. 서울대 정원 몇 명? 3000명. 그렇죠. 네, 그리고 의치 약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한은 뺐어요. 제가 요즘 인기가 워낙 없어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제 이름은 김훈이티고요.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제게 여러 개 뜰 겁니다. 네, 집에 돌아가시면서 김훈이 화학 탁 채워도 잘 뜰 거예요. 자, 보통 이제 저도 엄마한테 많이 들었던 말이고, 혹시 자녀분들한테 해주셨을지도 모르는 공부의 끝이 어디 있니? 공부의 끝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답답해서 어떻게 해요? 공부에는 끝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화학은 어디까지 하면 됩니다라고 끝을 딱 정해드릴 거예요. 거기까지만 딱 하면 돼요. 화학만 공부할 거다 그러면 끝이 없어도 돼요. 근데 화학은 몇 번째 과목이에요? 세 번째지. 수학, 물리, 화학. 슬프죠?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네, 끝을 정해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이 들고 있는 거기에 나와 있는 거니까 기강을 이렇게 한다 정도만 알고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는 남자다. 우리는 남자다. 이렇죠? 이 오빠 잘 써요? 비슷할걸요? 뭐 잘 쓸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학생은 이럴 겁니다. 쓰는 거 진짜 못하고 글씨 개판이고. 이게 1회차 수업인데요. 다 틀려요. 이게 학점 어릴 것 같아요. D입니다, D. 네 문제 중에서 이 친구들, 물론 우리 모두의 친구들의 문제있지만 스스로 글자 읽어요, 안 읽어요? 거의 대부분 안 읽어요. 이런 거 스스로 정리해요, 안 해요? 당연히 안 하지. 그러니까 쓰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수능 빼고 이제 객관식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싹 사라지죠. 우리 친구들이 쓰기 능력과 읽기 능력이 안 되면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냥 일반고를 가도 확 무너집니다. 자, 그 이유를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1회차 시험이었고요. 이거는 이전 화학원, 가장 최근 화학 원반에 있던 친구 거예요. 이래서 다 틀렸어요. 쓰지도 못하고. 이게 1회차 수업이었습니다. 짠! 같은 아이일까요? 다른 아이일까요? 아까랑 같은 아이예요. 단 4회차 만에 이렇게 바뀝니다, 얘가. 딱 한 달 걸렸죠, 한 달. 그 친구가 딱 이렇게 바뀔 때까지 한 달 걸렸습니다. 하는 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꾸준히 하이탑을 읽고 스스로 정리를 하게만 시켰어요. 그리고 한 개 더 했죠. 엄마한테 제가 부탁 좀 했어요. 애 좀 혼내지 말라고. 애 좀 혼내지 말고 숙제 아니다고 닥달하지 말라고. 그것만 안 해주시면 애는 성적이 오른다. 그렇게 좀 얘기했죠. 뜨끔하시죠? 안 해야 돼요, 그런 거. 4회차 만에 애가 뒷면 이렇게 바뀌어요. 식을 서술로 쓸 줄 알게 된 친구예요. 딱 4회차 만에. 6회차가 됩니다, 이제. 6회차가 되면은 아이가 문장을 쓰기 시작합니다. 문장을 쓰기 시작해요. 거의 하이탑에 나와 있는 문장 뺨치게 쓰기 시작합니다. 딱 6회차 만에 아이가 이렇게 바뀝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했으니까 제가 찍어 올려드리는 거겠죠. 자, 화학원은 저를 딱 처음 만나고 한 달 반 만에 아이가 글을 쓸 수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자연과학 글쓰기. 이것 보세요. 첨삭도 거의 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워낙 잘 써가지고. 자,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학원빨로 뭔가 돼야 안 돼요. 그건 일반고도 안 돼요. 과제는 그냥 문제 푸는 게 거의 없어요. 문제도 풀라고 하지만 거의 없고. 자, 하이탑 한번 읽고요. 줄글로 되어 있죠. 열심히 한번 읽고 수업 시간에 했던 필기에 살을 붙여가지고 개념 노트 정리를 네 손으로 네가 해라. 딱 이게 전부 다였습니다. 시간이 꽤 걸리는데 보통 대우군다 문제 푸는 숙제 하잖아요. 그것도 서술형이에요,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으로 문제 푸는 숙제 시키죠. 그 실력 올라요, 안 올라요? 해봤으면 아실 텐데 이제 안 올라요, 그거. 익숙해지겠죠. 근데 오르지는 않습니다. 자, 중고등학교 때 가면은 지금 첫째가 초등학생이신 어머님들은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성적이 한번 깨끗하게 이렇게 할 거거든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왜냐하면 자, 강의를 듣는다는 제가 이제 앞에서 말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어떤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얘들이 알아듣기 쉽게 굉장히 설명을 열심히 해주는 겁니다. 이게 빠를까요, 느릴까요?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 느립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한 문장을 읽으면 그냥 끝나는 거를 강의를 들으면은 그걸 세세하게 설명하는 걸 다 듣고 앉아 있어야 돼요. 물론 처음 배우는 개념이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한 번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학 2바퀴째예요. 자랑 아니에요, 이거. 2바퀴째부터는 혼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 건데 강의를 듣고 앉아 있으면 읽는 것보다 약 8분의 1배가 느립니다. 공부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자, 공부량은 초등학교를 1이라고 하면은 고등학교 32까지 올라갑니다. 왜 30인지도 뒤에 교과 편성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왜 이게 그래? 초등학교 때 강의로 커버했으면 고등학교 때 32배의 강의로 커버하면 되지.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죠? 어떤 게 오래 걸린다고요? 강의 듣는 게 훨씬 오래 걸립니다.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하루가 100시간입니까? 아니죠. 하루도 똑같이 24시간입니다. 초등학교는 이것밖에 안 배우는데 그래 오래 걸리는 강의라도 그냥 다 때려 넣으면은 성적이 다 나옵니다. 다 우리 애가 우등생이야. 올백 맞아보고, 그죠?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배우는 양이 32배인데 강의도 32배로 못 늘린다니까요. 장을 다 줄여도 못 늘려요. 아예 3년 동안 앉아도 안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강의만 듣고 이해하는 수업을 해왔다 그러면 상당히 지금 좀 위험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직전에 적어도 중2 말까지는 읽기 능력, 글자를 읽고 이해하고 쓰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 폭풍 같은 공부량에 그대로 상 무너집니다. 반증. 대전과학고를 좀 예를 들어볼까요? 대전과학고에서 32등 하는 친구가 10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럼 32등 하는 친구가 10등 하는 친구보다 더 좋은 학원 다녔어요.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32등 하는 친구의 읽기 능력과 10등 하는 친구의 읽기 능력이 상당히 차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32등 하는 친구가 강의를 들을 동안 10등 하는 친구는 글자를 읽고 이해합니다. 누가 더 빨라요?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거.
누가 심화학습이 가능해요?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거. 어릴 때는 과목계 자체를 이해한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러니 지금 우리 애가 뭘 해야 할지 감이 좀 잡히죠? 대학교 올라가면 책 안 봐요? 봐요. 훨씬 두꺼운 거, 이거 한 거. 이과 나오신 분, 이만한 책 10권 넘게 봐요, 이런 거. 의대 가겠다. 본과 가면 이만큼 공부해야 돼요. 1년에. 읽기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봐도 훨씬 더 중요하고, 단기적으로 대입을 생각해 봐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짠! 네, 올해는 아니고요. 2021년도 의대 발표입니다. 자, 수시랑 정시를 좀 볼까요? 비슷비슷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정시가 조금 더 적고요. 의대 기준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수시가 이제 조금 더 많은 걸로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수시를 보니까 3가지가 있어요. 논술은 거의 죽고 있으니까 명수가 별로 없고. 이 둘 차이점 아시는 분? 교과는 뭐고 종합은 뭘까요? 교과는 내신만으로 가는 거예요. 쉽죠? 종합은 이것저것 다 보는 거예요. 내신 플러스 수능 최저 플러스 독서활동 플러스 봉사활동 플러스 리더십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다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는 정량평가예요. 등급 딱 잘라가지고 그냥 착 합격 이렇게 합니다. 근데 종합은 정성평가예요. 점수를 내지 않아. 그래서 쟤는 내신 등급으로는 3.9인데 서울대를 갔어. 이런 좀 가끔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서 상위권 대학을 뭘 더 좋아할까요? 여러분이 총장님이에요. 서울대 총장님이 빙의하세요 빨리. 자, 둘 중에서 누굴 더 좋아할까요? 종합이지 당연히. 그럼 상위권 의대, 수도권 의대에는 둘 중에 어떤 비율이 훨씬 많을까요? 종합이지. 근데 종합은 한 가지만 해요?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일반고에서 유리해요, 불리해요? 답 나오죠 이제. 아시겠죠? 단순히 일반고에 가면은 내신 따기 쉬워서 의대가 유리할 것이다. 이거야 이거. 근데 그걸 하면 뭐예요? 안 뽑는데? 서울대는 한 명도 안 뽑아요 이거.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알겠죠? 아니에요. 자, 의치학을 한번 가봅시다. 정시로 갈 거다. 나는 죽어도 그냥 수능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상위 0.3%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지금부터 수능 준비만 하면. 자, 열심히 준비해서 모의고사는 항상 0.1을 찍었어요. 수능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수학 킬러 문제에서 어버 하다가 한 개 틀려버렸네? 4점짜리? 그럼 몇 년 기다려야 돼요? 1년 다시 기다려야 돼요. 그 한 문제 때문에. 그거 할 거예요? 할 짓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정시를 보는 거는 누구나 볼 수 있죠. 지금 저도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정시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우선 선택 순위에 두는 게 그렇게 현명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수시는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언제 다 해, 이거를? 수능도 최저해야 돼요. 당연히 1 찍어야 돼요. 1등급 몇 %까지? 4%까지. 이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그죠? 그거 찍어야 돼요. 내신도 해야 돼요. 학교 생활 기록 관리해야 돼요. 수학 실적, 즉 경시대회 문제 이런 거 나가야 돼요. 교내 경시 이런 거. 리더십도 보여줘야 돼요. 독서 활동도 해야 돼요. 블라블라 다 해야 돼요. 이거 언제 다 해요? 그럼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거 다 챙기려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시간이지. 시간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제한된 시간 내에 내가 읽기 능력이 없어. 강의를 들으면서 내신을 챙기기도 빠듯해. 그럼 학종돼야 안 돼요? 그 친구 학종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 친구가 대치동에서 교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옆에 힘없는 거 봐봐요. 이거 하는 준비하는 친구 있는가? 다 떨어져요. 다 수능 준비한다고, 일반부 애들은요. 자, 그래서 우리한테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읽고 쓰는 능력,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자, 고등학교는 어디를 가야 이제 의대에 유리하냐? 이거 굉장히 뜨거운 감자죠, 맨날. 근데 이제 조금 정리가 되실 거예요. 일반고는 교과 전형에는 유리해요. 딱 한 가지 이유로 유리해요. 뭐 때문에? 내신 따기가 좀 수월하죠.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등생이잖아요. 그죠? 내신 따기가 좀 수월한데 학종에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뭐 때문에? 공부만 시키죠. 활동이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뭐 대치동은 조금 덜 하겠지만 선생님들이 학종에 별 관심도 없고 비전문가입니다. 특목고들에 비해서. 그래서 일반고는 교과 전형에는 유리하나 학종에는 굉장히 불리하다.
반대로 특목자사과학은 교과전형에는 분류할 수 있어요. 등급 자체는 잘 안 나와요. 여기에서 1.03 찍는다. 그거 개천재예요. 그런 애 없어요. 학종에는 매우 유리합니다.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활동 자체가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고 우수한 친구들끼리만 모여있기 때문에 조짜 가지고 뭐 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요. 여기 가면은 우수한 친구들끼리 조짜야 되는데 전교권이죠. 거기에서 밀리면 왕따처럼 생활하다가 그냥 수능 봐야 돼요. 여기서도 수시 실패했어. 여기서도 실패했어요. 그럼 정시 봐야죠 뭐. 그러면 최소한 1년 꿇어야 돼요 이거. 학교 생활만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고1 때부터 나는 수시 포기하고 정시만 할 거야. 이렇게 서울대 간 놈,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전 못 봤습니다. 정시는 디폴트로 나중에는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시 학종을 생각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짠! 자, 최근이요, 최근이니까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돼요. 여기 수시 모집에 학생부 교과, 학종, 원수는 거의 없기 때문에 좀 뺄게요. 됐죠? 여긴 정시 모집이니까 좀 뺄게요. 자, 서울대 어디 있나? 서울대 여기 105명 중에서 학종 105명이고 학생부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신 서울대는 이거 한 가지는 지키죠. 과거 애들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아요. 그래서 이제 저 작년에 이제 한성대학교라는데 미친 거 아니에요? 한성과학고등학교 전교 1등인 친구가 연대 의대를 갔어요. 과거에서는 아예 뽑질 않기 때문에. 자, 또 어디 있냐? 연 가볼까요? 자, 학종 2배로 뽑습니다. 고 가볼까요? 학종이 더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그냥 딱 봐도 학종이 더 많아요. 수도권 대학들. 수도권 대학 아니면서 탑직 나왔기 어디 있죠? 아유, 울산대 가야죠, 울산대. 여기 밑에 어디 있냐? 여기 울산대 가야죠. 역시 학종밖에 안 뽑습니다. 인원수도 굉장히 적고요. 그래서 보통은 딱 봐도 아시겠지만 지방대 의대로 갈수록 교과 전형이 많고 수도권 쪽으로 올수록 학종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안 들어갔는데 여기 충북대 의대 보낼 거 생각하고 있으신 분 안 계시죠? 뭐 충북대 의대 우리 아빠가 있다 이런 말이 달라지겠지만 그런 케이스 거의 없잖아요. 보통 수도권 의대 생각하시면은 학종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교육은 100년지계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조금씩 바뀌겠지만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거든요. 그럼 앞으로 학종은 늘까요, 줄까요? 추세로. 전 세계 추세로. 미국 보면 알아요. 학종은 계속 늘 거예요. 의대 인원수도 늘 거예요. 계속 늘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정리되시나요? 고등학교를 어디를 가야 의대 가기 유리해? 이런 걸 판단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특목자사를 가자, 우리는. 특목자사 과고를 가자. 과고를 뺄 수도 꼭 서울대 의대다? 그러면 과고 빼고 딴 데 가면 돼요. 있죠? 처음부터 일반고를 고민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거 찍지만 거기 나와 있어요. 영재학교 가볼까요? 이 뜨거운 감자니까. 올해 영재학교 입시시험부터 바뀐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그건 옛날부터 그랬죠. 실질적으로 옛날부터 그랬죠. 시험을 동시에 쳐버리니까. 자, 조금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2차 시험에서 단답형 비율을 강제적으로 확 줄여버렸습니다. 서술형을 대부분 하는데 그것도 답이 있는 서술형도 있지만 답이 없는 열린 서술형이 더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답이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아이들이 알고 있는 만큼 쓴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서 과학은 어떻게 해야지? 수학은 열린 답이 있을 수가 없지만 과학은 열린 답이 무진장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과학은 공부의 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끝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하고 가야 돼요. 학교 내시는 부담 없습니다. A 이상 받으면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기타 과목 뭐 한자 이런 것들 D 받고 그러면 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영재학교는 법이 좀 달라서 생기부를 다 까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종 관리를 A 이상 정도 받으면 됩니다. 정규 몇 등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생활기록부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00명 중에 999명은 미래에 이제 자기가 뭘 하고 싶어요? 라고 물으면 다 직업을 얘기합니다.
근데 직업 없어지면 어떡해? 만약에 30년 전에도 이게 똑같이 있었다고 쳐보죠. 근데 30년 전에 아이폰이 없었어요. 30년 전에 누가 개발자라고 쓰면은 미친놈이었을 거예요. 꿈을 동사형으로 좀 정하세요, 지금 가서. 동사형. 꿈이 의사가 아니고, 의사가 돼서 뭘 하고 싶은데, 이걸 정하세요. 이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훨씬 더 많은 이제 머릿속에서 브레인스토밍이 가능해집니다. 서류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건데, 제가 및 추청서 작성도 왜 적었을까요? 원래 정성은 추천서를 누가 적어줘야 돼요? 학교 선생님은 학교생 우리 자격생 미룰쌤이야. 어떻게? 적어오라 그럽니다. 그것도 다 우리가 준비를 해가야 돼요, 사실상.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에는 자기 동사의 꿈을 녹여내야겠죠. 미리 정할수록 조금 유리하겠죠. 스토리텔링이 완성이 되니까. 근데 엄청나게 또 강력하게 이게 당락을 좌우하진 않아요. 당락을 좌우하는 건 요거죠. 유일하게 아직까지 시험이 남아있는 게 영재학교 입시죠. 자, 영재학교 입시의 시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공식적으로 중능 범위까지이죠. 자, 이제 고등학교도 절대평가로 바뀐다는 말이 있죠, 내신이.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상대평가를 유지하겠다 그러는 과목이 어떤 과목입니까? 과학 계열 과목입니다. 네, 그 정도로 과학은 사실상 통찰력의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할수록 보이는 것도 많고, 공부를 많이 할수록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능력도 빨라요. 자, 그래서 이거 다음에 실제로 대전과학고에 입학했던 친구들 2명이서 인터뷰한 것 중에 발췌를 일부 했거든요. 과연 중등과학을 열심히 공부를 하면 진짜 영재학교 시험에서 문제를 다 풀 수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거는 좀 힘들죠, 많이. 네. 물론 이론적으로야 가능합니다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이제 적절한 난이도라는 그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애초에 이 이과 지식이라는 게 어떤 계층 구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익히면은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쉽게 풀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 지식만을 배우는 걸로는 이제 합격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의 심화학습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중학교 과정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도 고등 과정에서 필요한 공식들을 사용하면 너무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고, 과학에서는 중등 과학에서는 배우지 않는 특별한 사례들이나 실생활 속 문제들을 더 높은 수준의 과학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화 학습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으셨죠? 자, 다시 PPT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실 이게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는데 심의 때문에 제가 선행이라는 말을 심화로 바꿨어요. 혹시나 불이익을 받을까 봐서. 자, 실제적으로 문제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줄어들고 있지만 대신에 더 교묘하게 오픈형 문제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알고 있는 만큼 쓸 수 있다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최대한 깊게 봐야 돼요. 어디까지일까, 이 깊게가? 무한정 그냥 대학교 거까지 쭉 봐봐야 돼요. 그게 아니고 교과부에서 정해놓은 끝까지 우리는 볼 겁니다. 그걸 볼게요. 넘어가. 자, 화학 1 몇 학년 거예요? 딱 정해져 있기보다는 고2를 권장하고 있죠. 화학 2는 고3. 고급 화학은 뭘까요? 고급 화학도 교과부에서 편찬한 교과서입니다. 근데 이 교과서인데 일반 화학에 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 화학 실험과 이제 화학 실험과 고급 화학을 더하면 거의 일반 화학 범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선행이 아니고 고등학교 교과서의 끝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고급 화학을 배우는 건 모든 학교는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영재학교, 과학고, 하나고, 인사고, 외대부고, 과학 중점 학교는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배울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과학 영재학교에 들어가면 고1 때 일반화학 배워요. 고2 때는 심화 일반화학 배워요. 일반화학 책 보신 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쉬운 게 줌달, 어려운 게 옥스톱이라는 책입니다.
보통은 그냥 일반화학이다 그럼 중달이고요. 심화 일반화학이다 그러면 옥스톱입니다. 고3 때는 영재학교 선생님들은 다 자기 논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수업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레이저학의 이해 이런 거요. 과거에 들어가면 교육부 학교가 아니고 교육부 학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1 때는 통합과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하면 안 돼요. 보통 화학 원투를 껴서 하거나 넘기거나 그거는 유동적인 걸로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 고2 때 일반화, 고3 때 심화 일반화 하고 있습니다. 하나외대 인사, 고1 때 통합화학 억지로 해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고2 때는 바로 일반화학 넘어가거나 학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외대 같은 경우에는 화학 원투를 하고 고3 때 일반화학을 하는 케이스고요. 왜냐하면 외대는 이 세 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정시 준비를 같이 시키는 학교입니다. 하나는 인사 같은 경우에는 고2 때 일반화, 고3 때 심화 일반화 이런 식으로 하는 편이고요. 과중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재량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인데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능 준비 많이 하죠. 자, 줌달의 일반화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1000페이지 정도에 된 책이 있는데 이거를 딱 한 번 정독할 수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공부의 끝입니다. 거기까지 하면 돼요. 딱 한 번. 거기 있는 문제를 다 풀라도 아니고 거기 있는 내용을 딱 한 번 이해하면서 정독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 뒤로부터는 심화 일반화학도 그 이상도 혼자서 할 수 있어요. 화학은. 딱 거기까지 하면 돼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책 내용은 대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O2 이런 책처럼 요약본이 아니고 논리적인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개념 트리가 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퀘스천. 중등화학 올림피아드의 시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아까 봤던 심화 일반화까지입니다. 금상 받으려면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는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 옛날 과학고, 서울과학고가 영재학교가 아니었을 시절에 그 옛날 과학고에서는 수학, 물화생지 올림피아드에서 딱 한 과목이라도 금상을 받으면 그냥 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친구들은 지금처럼 올림피아드를 다 하지 않았어요. 한 개만 골라가지고 그것만 했다고요. 3년 동안 죽도록. 그래서 금상 받으면 바로 합격이었어요. 그럴 시절에는 금상이 중요했죠. 지금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줌날까지 딱 보고 웬만큼 이해를 잘했다 그러면 은상까지 딱 나오니까 목표는 은상 딱 보시고 나머지 물리도 받아야죠. 수학도 받아야죠. 그러니까 너무 화학에 목매지 마세요. 딱 끝을 여기까지 정해드린 거예요. 화학 원투는 이제 우리나라 교과서, 그리고 일반화학 책은 사실상 이제 미국 책인데 우리나라 책은 교과 병량화를 실시하고 있어요. 화투에 있는 내용 중에서 화원에 있는 내용 없어요. 겹치지 않아요. 책이 얇죠, 이렇게. 왜 생겼을까요? 학생들의 공부를 덜어주기 위해서 만들었답니다, 이렇게. 근데 미국은 경량화를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위 학년 개념이 하위 학년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이 1000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1000페이지 안에는 사실상 화원투가 70%나 들어가 있어요. 완전 새로운 게 아니에요. 심화된 내용이 약 30페이지 정도밖에 없어요. 자, 지금 10판인데 11판 아직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짠! 부끄럽죠. 마스크를 벗으면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딱 보고 뭔가 느껴지시는 거 있나요? 오, 필기 잘한다. 학생들한테 구조화를 시켜서 잘 집어넣어 주려면은 강사 자체가 필기를 잘 해야 됩니다. 사실은 머리에서 정리된 만큼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알죠? 대학생 올라가지, 쓰면서. 내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글자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하죠. 그 사람은 되게 미안하지만 본인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아이들한테 정리가 안 되죠, 당연히. 전달할 때. 자, 그래서 첫 번째. 아이들이 이제 급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가 수업 시간 내내 이런 칠판 필기 파워를 가지고 갑니다. 아이들도 정리된 상태로 머리에 탁탁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유튜브에서도 김은희 화학을 치시면은 쫙 얘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후기들 전부 다 감상을 하실 수 있어요. 수업 잘하는 건 강사의 기본인 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 이거 누가 정한 걸까요? 저일까요? 학생이 정한 겁니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이제 필기를 보고
하이탑을 한번 읽고 자기 내면화를 시켜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되게 캐릭터화 시켜가지고 잘 적었는데 이런 식으로 화학 원투가 자기 개념 노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기의 언어로. 자, 그러면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거를 한번 쓱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데 화학원 얼마나 걸릴까요? 실험을 한번 시켜봤거든요. 5시간. 5시간이면 원이 끝까지 쫙 복습이 가능합니다. 이게 인쇄된 종이였으면 불가능하죠. 읽는데도 5시간 넘게 걸리죠. 그냥 자기의 언어로 정리된 거기 때문에 그냥 착착착착 넘어갑니다. 이거 대학 때까지 써요. 아이들이 스스로 개념 노트를 만들고 스스로 글자를 읽어내게끔 수업을 합니다. 이거 안 해올 수 없게 만듭니다.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엄마한테 혼나는 거는 그냥 이러면 돼요. 이러면 되는데 1시간 일지과 이거 되게 싫어하죠. 1시간 일지과 나만은 뒤에 수업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1시간 일지과 혹은 2시간 일지과 그래서 내 보는 앞에서 해. 이렇게 하면은 잘 해옵니다. 실제로 첨삭을 이렇게 해주는데요. 다 틀린 건 아니고 이제 세모죠. 10점 정도가 날라갔는데 그게 왜 날라갔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모든 문제를 일일이 전부 다 이렇게 첨삭을 다 해드립니다. 물론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지는 못하고 이거 우리 연구소에서 하루 종일 이거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싹 다 해드립니다. 지금 이 글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세종가고 졸업한 친구인데 카이스트 간 친구입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잘해줘요. 이렇게 첨삭을 하면은 뭐가 좋을까요? 물론 뭐 받는 사람도 기분은 좋겠죠. 근데 뭐가 좋을까요? 보통 시험 객관식으로 칩니까? 서술형으로 칩니까? 객관식으로 맞고 틀리고 이렇게 시험 쳐버리면은 어떤 논리 구조에 의해서 맞췄는지 틀렸으면은 어떤 논리로 틀렸는지 그 애가 파악이 안 됩니다. 파악이 될 수도 있죠. 얘는 80점짜리야. 근데 그게 무슨 파악이에요? 그런 거 말고 왜 틀리고 왜 맞는지를 전부 다 설명을 일일이 다 해줍니다. 아이가 훨씬 더 심층적으로 파악이 돼요. 이 친구가 앞으로 뭘 해야 할지가 보다 명확해집니다. 끝이 아니죠. 이거 전부 다 포트폴리오로 기록을 합니다, 이 친구. 자, 볼까요? 1회차, 2회차, 3회차, 경고 날리죠. 다음 시간부터 너 빨리 올 거야. 그래, 그 다음부터 바로 A4이 나와. 드라마틱합니다,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첨삭을 하고 나면 그때 분석했던 것들을 전부 다 일일이 쭉쭉쭉쭉 스프레드시트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스프레드시트 아시죠? 온라인 엑셀. 그걸로 정리 다 해가지고 링크를 보내드려요. 그 링크만 클릭을 하면 우리의 모든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짠. 수업 시간에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 현장 강의 찍은 건데요. 자, 이 정도의 퀄리티. 지금 딱 봐도 그냥 인간인지 아닌지 구별 잘 안 가시죠? 저걸로 찍은 거예요, 저걸로. 저게 제가 3년 전에 거의 3,400을 주고 산 건데, 보통 이제 복습 영상 찍을 때 다 뭘로 찍습니까? 이걸로 찍죠. 집에 들어보셨어요, 혹시? 아예 듣는 거? 들어보신 건 아실 거예요. 어떻게 들어, 이거를? 영상은 둘째 치고, 목소리도 물리 공부 좀 해볼까요? 자, 이렇게 찍어요. 그럼 내가 이게 말을 하면은, 소리가 직방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벽에 튕겨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울려요. 알아듣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뭘 쓰는 거예요? 마이크를 쓰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퀄리티를 좋게 찍으면은 안 볼 것 같죠? 봅니다. 신기하게. 3-4번씩 돌려보는 친구도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신경을 써가지고 어떻게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다 만들어 드립니다. 편집도 제가 합니다. 짠! 뭐냐면 폴더인데요. 제 구글 드라이브로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학생 폴더를 한 개 만들어서 그 폴더 하나만 딱 공유해드리면 거기 안에 우리 아이의 시험지, 보충자료, 포트폴리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관리가 한 방에 되는 거예요. 이 한 링크 안에 모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그 링크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한눈에 우리 아이를 잘 파악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저 다음 물리쌤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나시나요, 이 친구? 그 마지막 인터 명사했던 친구? 네. 이제 서울 화생고 왔어요. 의대 포기하고.
자, 뭐 전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 뒤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공부하는 방법 자체를 배웠다라고 하는 게 이 친구의 가장 큰 이제 느낀 점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굉장한 친구예요. 짜잔, 어디예요? 아시는 분? 코넬이죠? 코넬이 세계 몇위 대학이에요? 아이비리그고 당연히 10위권 대학입니다. 10위권 대학. 민사고 출신이고, 이 친구도 이제 그때의 필기가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썼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친구 인터뷰 영상이 있거든요. 들어보시면은 고등학교 때 화학 공부 한 개도 안 했습니다. 1초도 안 했어요. 전부 다 A꼴 나왔습니다. 그때 배운 게. 최상위권을 이끌어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제 현재 20살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카이스트 다니고 있는 이 친구. 월 수입 한 300 됩니다. 이 친구 이제. 좀 독특한 친구인데 이 친구도 이제 화학 실력이 화학 올림피아드 수상을 했고요. 영재학교 올라가서도 화학은 다 A뿔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하나고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저를 늦게 만났어요. 하나고 들어와서 만났어요. 고등학교 때 만나가지고 베이스가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A뿔 나왔습니다. 읽기 능력은 굉장히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노베이스도 이 친구 고3 때 만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한 큐에 A뿔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어머니신데 밝히지 말라 그래가지고 아, 제가 여기서 얼굴 까는 순간 아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사시거든요. 네, 아실 수도 있어요. 종잣돈으로 뭔가를 키운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개념인데 화학 공부에도 딱 하나의 종잣 과목이 있다는 걸 이제 알려주신 어머니예요. 화학 한 개가 먼저 1등급으로 치고 올라가니까 나머지 과목이 연달아서 툭툭툭 치고 올라가더라라는 걸 이제 알려주신 어머니고요. 영상 있어요, 이것도? 자, 이 친구도 이제 수업 필기가 시험 직전까지도 보는 최정보 수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대전과학부 이 친구 기수들에서 제 필기가 돌았어요. 복사되어가지고. 자, 이 친구는 한과영 갔던 친구고요. 자, 이제 시각화, 체액화. 그러니까 이제 글자를 익히는 수준이 아니라 그림을 머리에 넣는 수준으로 필기를 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친구고요. 이 친구는 이제 아마 카이스트에서 통째로 차석인가 그럴 거예요. 입학 성적이. 좀 웃긴 친구예요. 이 친구가 중3 때까지 학원에서 올림피아드 출신이거든요. 학원에서 숙제란 걸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단순히 머리 믿고 이제 한성과학고를 갔죠. 영재학교 떨어지고. 근데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 걸 시작을 하더니 저절로 서울에 왔습니다. 저절로. 몇 퍼센트 안에 들었다는 거죠? 10% 안에 들었다는 거죠? 그죠? 1점 몇 등급이라는 친구입니다. 자, 그렇게 이 친구도 가장 남는 게 뭐냐면 수업 때 배운 거를 자, 지금이라고 하는 건 대학교 때도 대학교에서도 아직도 그때 본 걸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을 정도로 한번 잘 배우고 나면 끝까지 갑니다. 화학은. 공부한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짠! 그래서 제 슬로건은 스스로 하는 진짜 공부법을 배우는 화학 강의입니다. 자, 제 역할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너무 오래 하면 많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저보다 우위 과목에 있는 물리를 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